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올교회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소중한 온양 한올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는 이성재 목사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강의는 너와 나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 1강. MBTI라고 하죠. 요즘 많이 알려져 있는 MBTI를 가지고 하나하나 나와 너를 찾아가는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와 너를 찾아 떠나기 전에 먼저 저와 함께 약속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요. 제가 학생들과 함께 20년 동안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집에 가서 엄마, 나 할 얘기 있어. 그럼 엄마가 뭐 하고 계시니?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설거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설거지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래, 이야기해라. 다 듣고 있다. 아이들이 듣고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할까요? 안 듣고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할까요? 네, 안 듣고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눈으로 들어요. 눈으로 듣는 게 듣는 거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더니 아이들이 집에 가서 써먹는 거예요. 엄마, 내가 오늘 학교 가서 배웠는데 눈으로 듣는 거래. 그래, 어디 한번 들어볼까? 딱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요. 엄마, 나 있잖아.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들다. 아이가 한마디에 이야기했어요. 부모님이 몇 마디 이야기하시더라고 아이들이 이야기할까요? 네, 100마디, 1000마디 이야기한다고 해요. 두 번째는 마음으로 들어요. 첫 번째는 뭐로 들어요? 눈으로. 두 번째,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제가 부모교육, 부부교육을 한 20년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년 전에 결혼도 하기 전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요. 부부들이 와서 자기들 잘 살겠냐고요. 결혼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니 20년,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걸 왜 모를까라고 생각했는데요. 이제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듣는다는 게 뭐냐면요. 옆에 있는 사람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밝은 사람이 좋으세요? 과묵한 사람이 좋으세요? 제가 이걸요, 많은 분들이 있는 데서 물어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밝은 사람이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거기에 많은 분들은요, 조용히 과묵한 분들이 좋은 분들은 대답하지 않아요. 착시 현상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처음 학생들 만났을 때 밝은 아이가 좋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저희 학교에서 1등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저는요, 그 아이가 실은 제 수업을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2학년이 됐는데 수업이 없는데 자꾸 찾아와요. 나중에 좀 친해졌어요. 친해진 다음에 물었죠. 누구야? 너 혹시 나 싫어하는 거 아니었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요. 아니요. 목사님 수업이 제일 좋았는데요. 이 표정으로요. 저희 여학교거든요. 제가 무슨 착각을 했냐면 여러분 보통 한쪽이 이렇게 찡긋 올라가는 웃음을 무슨 웃음이라고 하죠? 예, 썩소 혹은 비웃음이라고 하죠. 저는 그 친구가 웃었을 때 걔가 그날 기분이 진짜 나쁜 줄 안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 그 아이가 웃었잖아요. 걔는 그날 기분이 진짜 좋았을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마음으로 나도 마찬가지예요. 옆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바라본다고 했을 때 여러분 혹시 가족 중에 좀 무뚝뚝해서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요, 남편이 웃어도 기분 나쁜 거 아세요? 웃으면 왜 저 사람 웃어도 저렇게 웃어? 오늘부터요, 딱 3일간만 남편을, 아내를, 부모님을, 자녀를요, 눈으로 들어주세요. 그래서 표정의 평균을 찾으세요. 그래서 좀 무뚝뚝했다고 생각했던 분이 웃으면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었어? 그러면 좋은 일 있었어 그러면서 아마 평생 처음 듣는 얘기를 들으실 수도 있어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항상 웃는 친구들이 있어요. 문제가 없겠죠? 아니에요. 지나가다 목사님 얘기 좀 해요. 같이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17, 18살짜리 아이들이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담고 사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눈으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관찰해 주세요. 특별히 MBTI, 마이어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라 그래서요.
칼 융이 만든 심리 유형론에 따라 이사벨 마이어스, 캐더린 브릭스 모녀가 50년 동안 통계 조사를 하며 만든 심리 유형 검사예요. 근데 보통 심리 유형 검사라 그러면 위험한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 이런 사람이야. 실은 저도 MBTI 전문가가 된 지 20년이 됐지만 목사님 유형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모르겠는데? 라고 대답을 해요. 왜냐하면 MBTI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첫 번째 목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유형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10년을 살아봤더니 40년을 살아봤더니 60년을 살아봤더니 내가 왜 화가 나고 나는 이런 걸 좋아하고 아시겠어요? 실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MBTI는요, 내가 누군지를요,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MBTI는 비진단 검사예요. 지금 보시는 분들 잘 생각하고 손으로 한번 대답해 줘 보세요. 성격에는 좋고 나쁨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아,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상한 성격은 있다고 생각한다? 예. 지금 집에서 많이 손 드셨죠? 여러분 잘 생각해 주세요. 예, 모든 성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너무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상한 성격이 있다고 느끼는 걸까요? 생각하는 걸까요? 왜냐면요, 성격이 성숙되면 인격이 돼요. 그래서 성숙한 인격과 미숙한 인격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성격은 좋아요. 구티비에서 연락이 왔어요. MBTI로 아이들을 만났을 때 했던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겠냐고요. 근데 조금 고민을 하다가 하겠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요즘에 MBTI가 굉장히 특별히 10대, 20대, 30대를 통해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위험하게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MBTI를 잘 설명드리고 아,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리고 MBTI를 알고 있는 분들도 아,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구나 도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렇게 나를 찾았어요. 두 번째 목적입니다. 나와 다른 유형을 가진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가족, 내가 내 아이를 낳고 10년, 20년, 30년째 같이 살아요? 이해가 되세요? 분명히 내 배 아파서 낳은 아이인데 1명, 2명, 3명 아이마다 다 다르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 한 분이신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엄마가 이랬어, 우리 아빠가 이랬어.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MBTI는 절대로 판단의 도구가 아니라 나눔을 위한 도구예요. 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서로 나누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바로 MBTI예요. 그러면 MBTI에서는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선호 경향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오른손이 편하세요? 왼손이 편하세요? 편한 손을 이렇게 드세요. 그리고요, 이렇게 손가락을 만드시고 반대편 손에다가 자기 이름을 3번 한번 써볼게요. 오른손잡이는 오른손, 왼손잡이는 왼손이요. 한번 써봅시다. 네, 어렵지 않으셨죠? 이번에는요, 반대편 손으로 자기 이름을 3번 더 써보도록 할게요. 손바닥에 쓰세요. 어색하시죠? 네. 오늘 저희는요, 새로운 사실 하나 알았어요. 좀 이상하긴 하지만 좀 불편하셨죠? 하지만 어색하지만 불편하지만 저희는 다른 손으로 글씨를 쓸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오른손 혹은 어떤 분들은 왼손. 왜 편한 손으로 썼을까요? 그 손이 편해서예요? 반대편 손이 잘못돼서예요? 편해서예요. 편한 손을 자꾸 쓰다 보니까 잘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MBTI에서 선호 경향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외향형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내향형이 나와요. 그렇다고 한 손만 쓰는 게 아니에요. 2손을 다 쓰는 거죠. 저는 오른손을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왼손으로 이 큐시트를 잡고 있고요. 오른손으로 가끔 이 포인터를 넘기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마이크를 주셨다면 마이크를 왼손으로 잡을 수도 있겠죠. 무거운 걸 들었다면 무거운 걸 왼손으로 들고 왼손으로 문을 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돌이 날라와요. 어떻게 피하시겠어요?
네, 돌은 제대로 피해야죠. 근데 나도 모르게 편한 손이 올라와요. 난간에서 떨어져요. 여러분, 난간을 어떤 손으로 붙잡아야 되죠? 네, 가능하면 두 손으로 붙잡아야죠. 살아야 되니까요. 근데 나도 모르게 오른손이 먼저 올라와요. 그렇게 MBTI에서 이야기하는 선호 경향이란 둘 다 있어요. 둘 다 있는데 그중에 주로 편하게 쓰는 거, 반대편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먼저 나오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검사를 하시게 되면 제일 먼저 요거는 외향형, 내향형이라는 건 별로 배워보지 않아도 외향적인 사람이 있대, 내향적인 사람이 있대. 근데 저희는 보통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많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어머니가 저한테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딸은 너무 심한 내향형이래요. 너무 답답해 미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검사 결과도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꽤 뚜렷한 외향형인 거예요. 왜 그랬던 걸까요? 엄마가 너무 강했던 거예요. 엄마가 너무 강한 뚜렷한 외향형이다 보니까 아이는 집에서 이렇게 좀 눌려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MBTI 검사를 하고 나서 외향형이 나온 사람이 내향형이 나온 사람에게 야, 내가 너보다 더 활발하고 내가 너보다 더 외향적이야. 내가 너보다 더 말을 잘해 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하면 왜 이 MBTI 검사는요. 자기 진단 검사예요. 내가 체크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체크를 한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는 나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요. 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근데 여러분 혹시 MBTI 검사를 해보셨나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봐서 해보셨다? 죄송하지만 이런 심리 유형 검사는요. 표준화 과정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가능하시면 MBTI 연구소나 어세스타라고 하는 MBTI를 만든 분들에게서 라이센스를 받아서 지금도 매일매일 엄청나게 많은 연구를 하면서 논문을 쓰는 분들이 만든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맞춰서 질문도요 조금씩 바뀌고요. 그 표준 지표가 바뀌어요. 특별히 올해 학생들을 만났는데요. 자기가 MBTI를 많이 알고 있다고 손든 친구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제대로 된 정식 검사를 한 친구들은 많지 않았어요. 찾아보시면 어세스타 그리고 한국 MBTI 연구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계신 각 지역에 전문가들이 계시거든요. 혹은 주변에 있는 상담실이나 복지관에 가면 정식 검사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그 검사를 받으셨다는 전제 하에서 한번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외향, 내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선호 경향인데요. 여기 보니까 외향 그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폭발하는 뭔가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모양이 있고 내향형은 생각을 하고 있죠. 한번 이 외향형과 내향형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하셨던 내성적이라거나 활발하다거나 그것을 조금 내려놓을게요. 외향과 내향의 차이는요. 여기 PPT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에너지의 방향이 달라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에너지의 방향이 다르다는 게 뭘까? 제가 칠판을 좀 사용할게요. 칼 융이라는 분이 심리 역동론을 만들면서 크게 사람을 외향형과 내향형으로 나누었어요. 외향형은 에너지가 밖으로 향해요. 에너지가 밖으로 향하니까 말이 더 많을까요? 생각이 더 많을까요? 예, 말이 더 많아요. 얼마나 말이 많냐면 잠깐 안 쓸 거니까 요거 좀 내려놓을까? 이따가 끝나고 뭐 하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말이에요? 생각이에요? 말이죠. 외향형은요. 생각을 말로 해요. 그래서 외향형들은 잘 듣고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다 들려요. 학생들 중에도 보면 뭐 자율학습 시간에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막 하면서 야 이따 뭐 하지? 이따 뭐지? 우리 이따 마라탕 먹으러 갈까?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야 마라탕 맛있냐?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말로 다 했거든요. 외향형은요. 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쉽게 알려질까요? 천천히 알려질까요? 쉽게 알려져요.
한 5분 정도 같이 앉아 있으면 내가 어디서 살고 있고 이름 뭔지 이야기해 줘요.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같이 기차나 버스를 탔어요. 그러면 거의 내가 알고 있는 나의 90%를 이야기해 줘요. 나머지 몇 프로? 네, 10%예요. 근데 이 10% 때문에 갑자기 외향형 아이들이 급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갑자기 외향형이 이래요.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 딴 사람들이 날 잘 몰라줘. 실은 내향형이 볼 땐 다 아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외향형 아시죠? 이 10% 때문에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또 에너지가 이렇게 밖으로 향하다 보니까 관심도 많아요. 호기심도 많아요. 여기 만약에 뜨거운 물이 팔팔팔팔 끓고 있다고 할게요. 3살짜리 아이가 아장아장 뜨거운 물을 향해 걸어갑니다. 부모님들 뭐라 그러실까요? 조심해! 위험해 그러시겠죠? 저희 학교 학생한테 물어봤는데 그 학생네 집 굉장히 엄격한 집인가 봐요. 3살짜리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가는데 엄마가 그랬대요. 물러서. 굉장히 엄격한 집이죠? 여러분 외향형분들 물러서셨을까요? 손이 닿으셨을까요? 예, 우리 외향형들은요. 손이 먼저 닿았을 확률이 조금 더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이 더 빨라요? 행동이 더 빨라요? 예, 행동이 더 빨라요. 또 에너지가 이렇게 밖으로 향하다 보니까 친구도 많아요. 학교 갈 때 친구 다르고요. 집에 올 때 친구 다르고요. 그리고 교회 갈 때 친구 다르고요. 농구할 때 친구 달라요.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죠. 반대로 내향형입니다. 내향형은 에너지가 밖으로 향할까요? 안으로 향할까요? 예, 안으로 향해요. 에너지가 안으로 향하니까 말이 더 빠를까요? 생각이 더 빠를까요? 예, 생각이 더 빨라요. 얼마나 생각이 더 빠르고 열심히냐면 여러분 친구랑 싸웠어요. 그날 밤새 생각해요. 근데 이 생각한다 이야기를 하면 외향형들이 그래요. 나도 내향형인가 보다. 나도 생각하는데 라고 말하고 계시죠? 내향형은요. 한마디도 못했어요. 한마디도 못하고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죠. 외향형은 무슨 생각하냐면 이미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어요. 하지만 밤새 이런 생각하는 거죠. 아까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내향형들은요. 밤새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는데 눈이 빨개요. 왜? 잤어요? 못 잤어요? 못 잤어요. 이런 생각하죠. 별 쓸데없는 생각하느라 밤샜네. 그리고 나서 또 생각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생각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신중해요. 그리고 이 말 한마디 할 때 많은 의미를 담아내죠. 친구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내향형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다양한 관계가 좋으세요? 깊은 관계가 좋으세요? 깊은 관계죠.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외향형 친구들이 이야기해요. 옆 친구한테 야, 나 내향형이야. 외향형이에요. 왜냐하면 절대로 내향형은 나 내향형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음속으로 생각하죠. 나는 내향형인가 보구나. 네, 내향형은요. 친구를 사귈 때. 근데 그 깊은 친구라고 이야기할 때 왜 외향형도 깊은 친구를 선호하고 내향형도 깊은 친구를 선호하잖아요. 근데 그 깊다는 기준이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외향형 분들은요. 실은 학생들이 3월 2일 날 학교에 처음 오면 제일 고민하는 게 같이 급식실 갈 수 있는 친구가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주일 동안 급식실도 갔고요. 일주일 동안 같이 밥도 먹고 그리고 같이 매점도 갔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 친구 친한 친구 맞죠? 내향형 분들께 여쭤볼게요. 어때요? 친한 친구예요? 아니에요. 외향형 분들 섭섭해하지 마세요. 친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친구 맞아요. 정말 좋은 친구예요. 근데 친한 친구까지는 아니더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외향형 친구가 이제 집에 가서 그래요. 엄마 나 있잖아. 정말 좋은 친구 생겼어. 걔 이름 뭐야? 걔 어떻게 생겼고 이래. 그래. 근데 걔 어디 사니? 친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디 사는지 몰라요. 걔 뭐 좋아하고 뭐 좋아하고 뭐 좋아해. 그런데 걔 나중 꿈이 뭐래? 친한 친구인데 아직 꿈이 뭔지 얘기를 안 나눴어요. 그래도 친한 친구죠. 내향형 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친한 친구인가요? 아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향형이 생각할 때 이 친구 정말 나의 깊은 친구야 라고 생각하려면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를요 하나하나 나눌 수 있어야 해요. 그러니 좋은 친구예요. 하지만 깊은 친구가 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내향형 분들은 2에서 5명 정도의 친한 친구 그룹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 한 명과는요 내가 알 수 있는 나의 거의 모든 것을 나눠요. 그러다 보니 외향형이 내가 모르는 게 10%였다 그랬죠. 내향형은 그 친구랑 나의 99%를 나누거든요. 모르는 거 1%. 누가 더 나를 잘 알죠? 예, 내향형이 더 나에 대해 신중히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 뜨거운 물이 팔팔 끓고 있다 그랬잖아요. 내향형 아이가 걸어가요.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물러서 그럴 거예요. 물러설까요? 네, 내향형은요 안 갔을 가능성이 커요. 친구도요 깊은 친구를 사귀잖아요. 그러다 보니 과정도 다르죠. 또 쉴 때도 달라요. 외향형 분들 너무너무 급하고 너무 중요한 일이 끝나서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쳤어요. 끝나고 어디 갈까요? 외향형 놀러 가요. 왜냐하면 놀러 가서 아이들은 노래방을 가고요. 부모님들 막 밤새 놀아요. 그리고 나서 아우 깨우네. 그리고서 나오죠. 그게 외향형에게 쉬는 거예요. 반대로 내향형들은 내향형들은 집에 가요. 집에 어디? 침대요. 내 방 침대에 가서 쉬는 거죠. 내 방 침대에 가서 자면서 에너지를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달라요. 여러분은 외향형인 것 같으세요? 내향형인 것 같으세요? 외향형 부모가 내향형 아이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막 아이가 말하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해요. 부모는 뭐 사주죠? 자전거 사주고 신발 사주고 뛰어놀라고요. 근데 내향형도 아빠랑 같이 자전거 타는 거 좋아요. 근데 하루 종일 타요.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내향형 아이도 먹고 살아야겠으니까 아빠랑 같이 자전거도 타주고 인라인도 타주고 축구도 해줘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좀 쉬려고 하는데 이제 밥 먹고 좀 쉬어야지. 근데 엄마가 그러죠. 놀러 나가자. 마트 가자. 그럼 또 따라 나가죠. 그러다가 중고등학교가 됐어요. 이 내향형 아이는요. 방문 딱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아요. 그때 엄마 아빠가 그러죠. 우리 애가 변했어.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랬던 거예요. 반대도 있죠. 내향형 부모인데 외향형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맨날 듣는 말이 뭐냐면 내향형 부모가 외향형 아이를 만나면 넌 잠시도 가만히 못 있냐. 방 안에 좀 들어가 있어라. 생각 좀 하고 이야기해라. 외향형 아이도요. 생각 좀 하려고 노력하죠. 어릴 때 아마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이걸 거예요. 책 보면서 엄마 이것만 다 읽으면 나가도 돼? 나중에 중고등학교 됐어요. 주말에 집에 안 들어와요.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거든요. 그때 엄마 아빠가 그러죠. 우리 애가 변했어.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은 외향형인 것 같으세요? 내향형인 것 같으세요? 에너지를 밖으로 쓰세요? 안으로 쓰세요? 특별히 외향형 분들은 이 정도 이야기를 들으시면 나만이 아니라 우리 애는 뭐지? 우리 남편은 뭐지? 아내는 뭐지?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이 나가거든요. 다음 주가 될 때까지 정식 검사를 받아보시고요. 2번째,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꼭 생각해 주세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내향형 분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할 때 외향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했을까요? 내향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했을까요? 예, 외향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외향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향형 분들도 생각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빨리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향형 친구들은 천천히 생각하고 시간이 지나면 자기 생각을 잘 정리해서 저희에게 보내줘요. 코로나가 벌써 3년째가 돼요. 근데 코로나가 학교와 교회에 준 엄청난 선물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구글이나 어떤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서 아이들의 의견을 받았거든요. 얼굴을 보고 만났을 땐 외향형 친구들이 정말 대답을 잘했을 거예요. 내향형도 대답할 수 있죠. 시간이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하니까 외향형보다 조금 느릴 때가 있어요. 근데 내향형 친구들이요. SNS를 통해서 자기의 의견을 내는데 너무 논리정연하게 자기 생각을 써내는 걸 봤어요.
조금 다르죠. 근데 여러분 혹시 이걸 보시면서 꼭 다 그런 것만은 아닌데 예, 맞아요. 제가 오른손잡이라고 손이 이렇게 있지 않아요. 맞죠? 두 손을 다 써요. 때에 따라 오른손을 쓰기도 하고요. 왼손을 쓰기도 하고요. 특별히 외향형도 생각할 수 있고요. 내향형도 가까운 사람이랑은 밤새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맞죠? 내가 주로 어디에 에너지를 쓰는가? 처음 말씀드렸던 거였어요. 모든 성격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저희 매주 천천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유형을, 나의 성격을 찾아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